결국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수사 이 부분과 떼려야 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요. 핵심 관계자들의 새롭게 알려진 증언 말고도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까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방금 혼나셨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농담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가시죠 그럼. 집에. 어디로 가시나요? 저 강남역 가니까 같이 가십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요. 구 변호사님,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저희가 정권을 나눈다기보다 이 대선 전에 당시 수사팀 대장동 수사팀이 정영학이 남욱에게 책임 다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4명만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귀국하면 선처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수사팀이. 이게 어제 대장동 재판 검찰 조서에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귀국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수사 기법이 하나였을 수도 있고, 정말로 저렇게 판을 짜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욱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을 짜놨으니 너의 진술도 이렇게 가라. 근데 이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됐을 수 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은 정영학 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녹취록이라는 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녹취록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뒤집는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던 게 이제 그 대장동 사건 터진 이후, 사실 터진 이후에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녹취라는 거는 사실 녹취가 아니라 사실 인터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때 것만 따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때 썼던 게 아무리 선을 대도 안 되더라, 공산당 같더라, 잘 안 됐다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돈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나중에 변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사업이 실패하고 다들 사업이 망했어야죠. 다들 1인당 한 1,000억 원씩을 벌었는데 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인허가권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욱 변호사는 저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짜여진 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저 농담이나 이런 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2013년에 사실 남욱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하. 제 의뢰인하고 아는 사이여서 제 의뢰인이 좀 큰 손이어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가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8년 전에 만난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때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대가 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긴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제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근데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저런 농담할 정도의 그런 담대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내용 어제 대장동 재판 때 알려진 이 얘기. 남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본인에게 귀국 전에 선처를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대장동 수사를 어느 정도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남욱 변호사 주장인데요.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성남시청의 자료 압수수색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 증거인멸 하려고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절차 준비 중에 있다. 압수수색이 되려면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씨, 그다음에 경기도청, 화천대유, 천화동인 전부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나름대로. 있다는 말씀.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남욱 변호사의 주장, 조서 내용이 정말 완벽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당시 수사가 가지 않고 윗선으로 가지 않고 꼬리만 자르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게 주장인데, 방송 전에 알려지기로는 이 당시 검찰 수사 핵심 관계자가 이 남욱 변호사의 주장, 조서 내용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을 자꾸 이재명 대표가 종착역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 정치 역사상 대선 후보 정적을 이렇게 타켓으로 삼은 정치보복 수사를 하는 건 처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이 한 발짝도 안 나가는데, 보면은 대장동은요, 그러니까 9천억 정도의 수익 중에 5,500억이 성남시로 환수가 됐고 4,400억을 가지고 대장동 일당이 나눠먹는 게임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1년 만에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여기에 관련돼 있냐, 지금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대장동의 전체 축은 대장동 일당 플러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당시 검사했을 때 그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박형수 특검과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을 사는 것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50억 클럽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보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에 남욱기의 진술, 그다음에 유동규의 진술 이런 진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규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복 수사이기 때문에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 저는 남욱이 이게 뭐 전에 4명만 구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남욱이라는 사람은 일신상의 이익만 챙긴다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저는 이분의 진술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서 변호사님 사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단언할 수 없고 수사 과정에 드러나야겠습니다만 대장 수사의 본류는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당시 성남시가 그걸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부분이 핵심이지 뭐 핵심은 핵심대로 짚고 아까 말씀하셨던 50억 클럽 혹은 뭐 나머지 부분들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됐으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본류는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전체 대장동 사업이 한 9,400억 됩니다. 그중에 성남시로 환수한 게 처음에 확정했던 1,823억 빼고도요. 그러니까 5,503억을 성남시에 가져옵니다. 그걸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대장동 일상이 4,400을 가져가는데 그 일부분이 원래 수익보다 땅값에 오르면서 4,400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할 자체를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일당들이 있었다. 그 관련에 50억 클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본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류죠. 그렇죠. 이 본류에서 50억, 100억, 200억, 1,000억씩 번 사람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면서 김용, 종진상 나오는데 지금 6억, 7억 뭐 대선 자금 흘러들어갔다. 그다음에 돈을 뇌물을 줬는데 봉투는 회수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이게 불구속 선처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남욱 변호사에게 불구속을 약속한 사람이 검찰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검사가 직접 무슨 남욱 변호사에게 아니 너 불구속해줄게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검찰 관계자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욱 변호사 말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보세요.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유동규에게도 지난번에 뭐 아파라 병원에 입원해라 검사랑 다 얘기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욱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그 힘 있는 정진상, 유동규 그때 당시에 김용 이런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사팀이 보여져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당시 수사팀은 이거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걸 집행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런 부분은요. 지금 그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저게 정말 그 사실무근의 일인지 아니면 실제 저런 일이 있었는지 여하튼 분명한 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사를 안 받았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대장 수사 관련해서 여러 또 추가 증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추이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